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쾌청한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선선한 바람도 부는 게 이 출근길에는 왠지 가을 날씨 같은 기분도 들더라고요. 오늘은 미세먼지 없이 종일 바깥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이번 한 주 동안은 별다른 비 소식 없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워집니다. 자, 5월 15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한 지자체들의 열린 문고 사업이 관리 부실과 시민의식 부재로 외면받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을 맞아 선물이 허용되는 대상과 범위를 살펴봅니다. 파주시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한 동과 컨테이너 7동이 전소됐습니다. 서울 장미축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3일간의 일정에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장미 터널을 미리 만나봅니다. 언제 어디서나 책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한 열린 문고. 이 책 읽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정부시의 중점 사업입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책장이 비어 있고 허술한 관리로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전병천 기자입니다. 의정부 행복로 쉼터에 설치된 열린 문고. 생활 밀착형 도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정부시의 주요 사업입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독서를 즐기라는 문구가 무색하게 책장이 텅 비었습니다. 네, 책이 없으니까 좀 더 책을 넣고 관리를 했었으면 좋겠을 것 같아요. 책장 위치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 찾기도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여기 쉬면서 책 읽는 거, 책 읽을 수 있게 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좀 눈에 잘 안 띄니까 좀 더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전철 역사 문고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책장 안에는 어린이용 도서 한 권만 채워져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책 종류도 없고 책도 제가 보기에는 그때 종교 그 선정 같은 거 그런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가끔 가다 보면 아동 도서는 있긴 하더라고요. 책도 좀 없죠. 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의정부시는 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문고가 자율적으로 이용되다 보니 책을 보고 반납을 안 하는 시민들이 있다며 체계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겁니다. 열린 문고를 통해서 이제 책이 기증하고 싶은 사람 자유롭게 기증도 하고 볼 수 있는 거 보고 그냥 놓아야 되는데 보고 그냥 갖고 가는 게 사실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CCTV 그거를 설치할 수도 없고요. 의정부시가 열린 문고를 시작한 건 지난 2011년 공원과 경전철역 등 모두 35곳에 설치됐고 도서들은 모두 시민들이 기증한 것입니다. 자유로운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의정부시 열린 문고.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와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으로 애물단지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병천입니다. 지난해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오늘이 첫 스승의 날입니다. 이 카네이션이나 선물이 문제가 되지 않을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전진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이 셋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다둥이 엄마 유지희 씨. 시립과 병설, 가정 등 보내는 시설이 전부 달라 김영란법 적용 기준도 다르지 않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셋 다 소속된 곳이 다르다 보니까 어디서는 공문이 내려오기도 하고 어디서는 아무 말 없으니까 저 혼자서 이게 공문 내려오는 게 그 3세, 5세, 7세를 다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3세는 안 하고 7세는 하고 이렇게 저 혼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유아 보육법이 적용되는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과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사립어린이집 원장을 제외하고 보육교사에겐 선물이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유아교육법이 적용되는 유치원은 학교와 기준이 같습니다. 카네이션은 생화, 조화, 종이에 상관없이 각자 전달할 수 없습니다. 한 송이나 여러 명의 꽃을 모아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것만 허용됩니다. 선물은 학생들이 함께 돈을 모아 마련하는 걸 포함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학생 평가에 영향력이 있는지가 판단 기준으로 담임과 교과 교사 모두 직무 관련성, 즉 대가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졸업 후라면 영향이 없는 만큼 5만 원 이상도 선물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선물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는 홀가분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고민이 없어졌다는 부분에서 좀 편하긴 한데 조금 너무 인정이 없어졌나? 선생님과 그래도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없어진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또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스승의 날이 갖는 의미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진아입니다. 앞서서 김영란법 시행 이후 혼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모습 전해드렸습니다. 이 김영란법으로 일선 학교들의 스승의 날 모습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고등학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진아 기자. 네, 파주 세경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스승의 날 행사가 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경고등학교 각 교실에서 전교생이 함께 참여했는데요. 네. 이 교사 표창에 이어서 스승에 대한 감사 퍼포먼스로 학생자치회 소속 학생들이 이 학교 생활에 대한 추억과 선생님을 향한 마음을 담은 노래를 합창했고요. 다른 학생들은 교내 방송으로 이 모습을 시청했습니다. 네. 이어서 각 교실마다 학생 대표들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단 후에는 손편지를 낭독을 하면서 감사를 표현했는데요. 학생들이 쓴 편지는 개별적으로 전달을 하는 대신에 학년별로 우체통에 좀 모았다가 학생자치회에서 분류 작업을 거쳐서 해당 선생님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학교 기념 행사들을 보기가 힘든데 이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고향 파주 지역의 여러 학교에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네. 이 스승의 날 공식 행사를 간소화하거나 아예 생략을 하는 학교도 많았습니다. 네. 그럼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좀 어떤지 지금 제 옆에 나와 있는 학생 또 교사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이번에 학생들이 좀 고민이 많았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네, 저희가 작년에는 이렇게 학생들끼리 작은 케이크라도 선생님께 선물을 해드렸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나서 이렇게 저희가 선물을 해드릴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편지와 아까 보여드린 영상으로 저희가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 아무래도 선물과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요, 선생님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첫 스승의 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분위기가 어떤지 또 이 교사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청탁금지법 이후로 물질적 선물이 어려우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의 진심 어린 마음의 편지와 함께 그다음에 영상 또한 이제 학생 대표의 꽃을 선물함으로써 사제 간의 화합과 정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이게 스승의 날 자체가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 속에서 아이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며 선생님 또한도 스승의 날 값진 선물을 받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선생님과 우리 학생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학생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선생님들은 좀 괜찮다 이런 반응이네요. 그런데 이 스승의 날 아예 카네이션을 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정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요, 카네이션은 학생 대표만 공개된 장소에서 전달이 가능합니다. 종이로 접은 꽃도 불가능하고요. 하지만 드리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꽃을 역시 학생 대표가 하나로 모아서 공개적으로 전달을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같은 반 아이들끼리 돈을 조금씩 모아서 이 선생님께 뭐 케이크나 작은 선물을 드리자 이런 경우도 많은데 이것도 안 되는 겁니까? 네, 원칙적으로는 선물이 전부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제지 간에 현재 평가 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이 영향력 여부에 따라서는 선물을 드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지난해 담임 선생님이고 올해는 교과목이나 수행평가 등의 상시적인 평가 지도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봐서요. 5만 원 이하로 선물이 가능합니다. 1년에 딱 하루인데 무조건 안 주고 안 받는 게 좀 아쉽다 이런 분들은 정성을 담은 손편지로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파주 세경고등학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진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일절의 선물과 카네이션이 안 돼서 좀 야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사제지간의 정과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은 다른 여러 방법도 있을 겁니다. 파주시 세경고등학교 연결해봤습니다. 강남구 압구정 로데오는 이 로데오 거리의 원조로 불릴 만큼 유명세를 탔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상권의 발달과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 때문에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지역배 기자. 네, 저는 지금 강남구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압구정동 하면 이 로데오 거리의 조상님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지금 제 옆에 보시면은 압구정 로데오 거리의 상징물인 I love you라는 그런 조형물이 있습니다. 예. 젊음과 패션, 문화와 예술이 넘쳐나는 그런 거리를 뜻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지난 2013년에 제작을 한 건데요. 네. 상권이 너무 침체됐기 때문에 이런 조형물도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이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새로운 상점이 입점하는 등 이렇게 변화가 좀 시작이 됐습니다. 네. 현재 유명 의류 브랜드와 편집샵, 카페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유명 셰프들의 음식점과 국내 예. 최고 시설을 갖춘 클럽 라운지 바 등도 곧 문을 여는 등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이 압구정 상권이 좀 쇠퇴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입점하는 상점들이 늘고 있다고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그 10여 년 동안 이곳 상권의 침체가 심각했습니다. 예. 이른바 젠틀리피케이션의 그런 원조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한 집 건너 한 집에 그 빈 상가가 넘쳐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최근 상권의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주들이 스스로 임대료를 낮추기로 한 겁니다. 네. 압구정동 하면 임대료가 높기로 유명한데 어떻습니까? 임대료 수준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네, 임대료는 위치나 그 업종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은 예. 실제 한 건물주는 1층 전체의 임대료를 1,8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네. 또 700만 원이던 곳은 절반인 350만 원을 받는 건물도 있습니다. 예. 부동산 업자들의 말에 따르면 10평 내외의 1층 점포는 현재 그 100만 원대 임대료에도 그 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이 절반 이하로 낮춘 것도 있네요. 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결심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반값 임대료가 나올 수 있었습니까? 네, 이렇게 변화의 바람이 본격화된 거는 지난 2월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압구정 로데오 거리 상권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이제 구성되면서부터 첫 번째로 시작한 게 착한 임대료 그런 정책입니다. 예. 그런데 이 건물주들과 이 정책을 협의했는데 이 정책이 상당히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만큼 지역 상권이 침체가 심각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몇몇 건물주들이 먼저 반값 임대료를 시작을 하면서 변화를 이끌었고 앞으로 임대료 인상은 최대한 자제하기로 예. 협의한 상태입니다. 예. 자, 이 압구정 로데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이 행사들도 준비되고 있다고요. 어떤 겁니까? 네, 그 추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압구정 로데오 거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그런 행사들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지난해 4월엔 딩굴시장이라는 바저회를 열어 1,700만 원의 수익금을 홀트 아동복지회에 기부를 했고 4월 말부터는 이동 가능한 차량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예. 가수 쇼케이스를 열 계획입니다. 상인들은 점포 앞 자기 화분 가꾸기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강남구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지역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 하면 이 90년대 X세대, 오렌지족 이런 말을 만들어낸 장소기도 한데 제2의 부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 연결해 봤습니다. 지난 13일 저녁 7시 30분쯤 파주시 뇌조로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공장 건물 한 동이 완전히 불에 탔고 다른 건물 한 동을 비롯한 컨테이너 7동과 창고 용도의 가설 건축물 2동은 부분 전소됐습니다. 공장이 영업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2억 9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옆에 있는 휴게실 용도의 컨테이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오전 9시 50분쯤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건물의 주차타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밖에 위치한 주차타워에서 연기가 유입돼 60대 남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50대 여성을 비롯한 5명이 연기를 마셨지만 자력 대피했습니다. 이 사고로 소방서 추산 9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인구 1,400만 명 시대. 그만큼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이 사고가 나면 구조 요청을 해야 하는데 혹시 주변이 횡해 위치 파악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대처법을 이상범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119로 자전거 사고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네, 119입니다. 여기 자전거 도로인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주변이 횡해 사고 지점 파악이 쉽지 않지만 구급대원은 2분 만에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하천변을 따라 설치된 구조용 번호 덕분입니다. 강 주변 등 건물이 없는 곳에서 자전거를 타시다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변에 있는 국가 지점 번호를 119에 알려주시면 구조대원들이 신속히 현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국가 지점 번호는 노란색 번호판에 검정색의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쓰여 있습니다. 하단엔 QR코드도 있어 휴대전화를 갖다 대면 응급처치 요령도 알려줍니다. 경기도는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해 번호판을 대폭 확충키로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금년에 7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하천변 자전거도로 229개소 지점에 국가지점번호판을 확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가지점번호판의 활용도 및 수요량을 조사하여 위치 정보가 필요한 곳에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5년간 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전체 구급 출동 가운데 자전거 사고는 3,000건 넘게 급증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상범입니다. 노년층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맞는 놀거리와 즐길 거리는 많지 않습니다. 종로구에서는 매년 노인들이 주체적으로 문화축제를 기획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선글라스와 노란 모자, 빨간 스카프로 한껏 멋을 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종로구의 한 콜라텍에 모였습니다. 신나는 라이브 공연에 맞춰 트위스트를 추며 왕년의 춤 솜씨를 발휘해봅니다. 이번에는 색소폰 연주 소리에 맞춰 탤런트의 노래 공연도 펼쳐집니다. 종로구 종합노인복지관에서 개최한 신노인문화축제 바운스 바운스입니다. 종로구의 노인들이 기획 과정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해 조 나누기, 의상 선정과 프로그램 마련까지 모두 직접 구성했습니다. 신노인문화축제는 올해로 벌써 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노인들이 젊게 살 수 있는 이런 각자 팀의 동아리에 따라서 모임회가 이제 회의가 해가지고 우리 뭘 하자, 뭘 어떻게 하자 아주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소에는 이런 곡인데 1년에 한 번씩 이런 행사를 하니까 많은 친구들과 같이 연세 많으신 분들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노인들이 모아 전달한 후원금의 의미도 남다릅니다. 축제에 참여한 500여 명이 쌈짓돈 3,000원씩을 모아 모두 100만 원이 모였는데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증축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우리 종로에는 아무래도 도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어르신들이 쉴 자리, 그다음에 즐길 자리가 많이 부족하지요. 그렇지만 바로 그런 부족한 자리를 최소한 만들어내기 위해서 복지관도에서 증축도 하고 있고요. 노인들이 주체가 돼 기획하고 즐기는 신노인문화축제. 노인들이 즐길 거리가 부족한 종로구에서 새로운 놀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연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는 다양한 축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엔 역시 장미를 빼놓을 수 없죠. 오늘 19일부터 중랑천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 장미축제 현장에 김동훈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길이를 자랑하는 중랑천의 장미터널입니다. 5.15km의 장미터널을 따라 수놓인 수천만 송이의 장미. 지난 봄 77만여 명이 다녀간 서울 장미축제가 돌아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열리는 이번 축제의 주제는 밤에 피는 장미입니다. 야간 조명과 다양한 빛을 활용해 밤에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장미 축제 성공을 기원하며 LED, 장미, 소원꽃 등을 피우는 퍼포먼스 축제를 시작해서 알리게 되겠습니다. 축제 마지막 날인 5월 21일 밤에 서울 최초의 한국형 불꽃놀이 낙화노래를 연출하며 축제 막을 내릴 예정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장미와 연인, 아내 세 가지 테마를 나누어 3일간 진행됩니다. 첫째 날인 장미의 날엔 퍼레이드와 가요제 등이 진행되고 둘째 날엔 힙합 공연과 뮤지컬 갈라쇼 등 연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마지막 날인 21일은 아내의 날로 남편들의 사연이 함께하는 가든 디너쇼와 장미 음악회 등이 열립니다. 이 밖에도 축제 기간 동안 승마와 전통놀이 등을 즐길 수 있는 체험장과 장미공예와 장미비누 등 장미를 소재로 한 로즈마켓, 전통시장 먹거리 장터 등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성동구 금호동의 우리 동네 독립영화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독립영화관은 금호 일가 동주민센터 3층인 마을 활력소 숲속 아트홀에 마련된 것으로 매달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2시에 독립영화를 상영합니다. 영화 상영 첫날인 지난 12일에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바 있는 초인이 상영됐고 26일에는 희귀함을 앓는 청년의 다큐멘터리 영화인 뚜루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한편 금호 일가 동주민센터에는 독립영화관뿐 아니라 탁구교실과 북카페, 생활공구 대여실 등이 마련돼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스승의 날, 이 종이 카네이션도 불법이 되면서 이 삭막하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9년 전 스승의 날에는 이 촌지를 맡겠다며 전국 초중고등학교 3분의 2 이상이 휴교한 적도 있죠. 하지만 이 선물과 카네이션은 사라졌지만 함께 체육대회나 등산을 하며 마음을 나누는 곳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교사와 학생이라는 말보다는 스승과 제자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 하루입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